It's my life. 아까 제가 제 분야 말씀드릴 때 전이금속 산화물까지 말씀드렸는데 방막을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방막을 정확하게 영어로 하기 더 쉬울 수도 있는데 틴 필름입니다. 얇은 필름이에요. 얇게 쌓아올린다는 표현을 아주 정말 적세적소해 주셨는데 얇게 쌓아올리는 거를 결정성 있게 잘 올리는 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고요. TV나 이런 데 이제 반도체 공정 보면 원판이 있고 그럼 거기에 뭔가 얇은 물질 같은 게 기계 와서 싹 하면 이게 쫙 얇게 퍼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말씀하신 방막입니다. 틴 필름. 산소와 철의 배치가 하나의 규칙으로 전체가 구성되도록 사실은 좀 홍보 목적으로 삼성전자다, 하이닉스에서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저희 물리학이다 보니까 이제 기초 물리학적인 이제 주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초전도체, 강자성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자석이 강자성체를 쉽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강자성체도 저희의 영역이고요. 특이한 걸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투명 전도성 방막이라고 해가지고 투명하면서도 전기가 잘 흐르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형태의 이제 물질도 저희 영역에 들어오고요. 상당한 연구 인프라가 필요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요즘 어려우시죠? 많이 어렵습니다. R&D 예산도 또 뭐 그렇고 그래도 성과는 또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저희 학생 대학원생들의 이제 졸업도 달려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야 되죠. 요즘 그럼 최근에 연구하고 계신 주제는 뭐? 최근에 제가 24년도에 주로 썼던 내용은 아까 결정을 저는 항상 다루고요. 근데 그 결정성을 이루는 산화철을 이제 다루고 있었는데 산소와 철이 결국에 결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녀석이 어떤 물질 결정을 이루고 있다가 그 산소를 마치 우리가 산소 스펀지인 것처럼 스펀지랑 물을 흡수했다가 짜면은 또 물이 더 빠져나가잖아요. 그 산소 스펀지인 것처럼 산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산소 들어갔을 때도 어떤 결정사항이 있고 산소 빠져나갔을 때도 그 결정사항이 있어서 그 사이에 전이가 자주 일어나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메모리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촉매제로 쓰일 수도 있고 산업적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그럼. 그거를 저는 좋은 공동 연구자를 만나가지고 그거를 제 실시간 전자현미경으로 원자들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를 관찰하는 연구를 최근에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소위 말하는 현미경이라는 거는 광자를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빛을 이용하니까 광자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를 활용하면 더 작은 영역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더 작은 영역에 더 이제 크기가 볼 수 있는데 전자가 광자보다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를 이제 이용하면 전자현미경이라고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 교수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희 학교에 있다면 또 여러 교수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총장님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총장님께서 신경 쓰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수익성도 좋거든요. 주변에 일대 대학이라든가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을 때 이용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가격대를 갖추고 했지만 수익성도 상당히 좋은 장비를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LK99 그 초전도체 그게 어떤 획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길래 막 전 세계가 막 관련된 막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때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부분은 과학자로서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제 시기상조다. 아직은 완벽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면 될까요? LK9가 보여줬던 이제 놀라운 물성 중 하나는 상온 초전도체였다는 점이죠.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 매우 강하다 이 얘기인가? 말씀하신 게 맞죠. 왜냐하면은 이제 걔는 전류를 한번 흘려주면 영구적으로 전류가 흐르니까요. 모든 물체는 만물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줘도 그 저항에 의해서 결국에는 전류는 이제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0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성질 중 하나라서 아주 획기적인 이제 물성인데 그거는 이 응집 물질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절대온도 0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물질이 근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냥 최소의 온도입니다. 근데 절대온도 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 어지간한 금속들은 약간 말했던 초전도성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270도 이렇게 내려가려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나 이런 데서 주로 쓰이는 메커니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스 270도 유지해야 된다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분야가 뭐냐면 고온 초전도체. 그러니까 마이너스 270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낮습니다, 온도는. 고온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30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절대 온도 0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초전도성이 응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 온도를 좀 더 높여가야 하는 게 응집물질 물리학의 중요한 파도 중 하나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상온에서 이때서 말하는 상호는 실온을 얘기해요. 실온이에요. 우리 일상 영역에서 나왔다 하면 상당히 놀랍겠죠. 그게 자연에서 발견된 물질인가요? 자연에서 발견된 물질은 고온 초전도체조차도 생길 수 없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발표했던 그 내용에 있어서 좀 과학적으로 의심이 간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하시죠? 일단은 상온 초전도성 나왔다 하면은 워낙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나왔던 게 아니라 이전에도 많이 도전을 했었거든요. 물리학자들한테 이미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심도 하고 보는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라고 미국의 어떤 연구원 한 분이 이론적으로 AK99 물질에 대해서 계산해보니까 초전도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정도의 발표했어요. 이론적으로.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여론에서 미국의 국립연구소도 인정한 뭐 진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그 실험 연구 결과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라는 곳이 상당히 명망 있는 연구소다 보니까 버클리에 있는 제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론적으로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사실 상온 초전도성도 아니고 그냥 초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결과였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예측은 뭐였냐면 아주 무거운 전자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전자라는 게 상당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BCS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현상 중 하나가 아주 무거운 전자들 이 전자끼리의 상호작용이 강해져서 그런 건데 그런 현상이 있어야 초동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해봤더니 그 현상이 보이더라 라는 게 그때 그 정도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전자 나올 수 있다 그때 결과였는데 갑자기 그게 파생되고 막 이야기가 퍼지다 보니까 이제 AK99가 이론적으로 규명되었다. 이제 그게 상호초원세가 나올 수 있는 게 규명되었다라고 전이가 돼버려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그 주변에 이제 지인 교수님들한테 이게 정말 뭐 맞는 거냐 해봤는데 다들 뭐 이거는 이론적인 결과의 하나에 불과하고 이걸로 이제 단순히 증명되는 건 아니다라고 그때 의견 들었었거든요. 네. 그 상온 초전도체 이게 개발될 가능성은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또 구현해내지 않을까? 그런 물리학자들이 이제 자주 하는 내기 중 하나가 있는데 핵융합이 먼저 될 것이냐 아니면 상온 초전도체가 먼저 할 것이냐 저는 건다면은 핵융합이 걸 거고 그래요? 네. 상온 초전도체는 정말 뭐 노벨상 뭐 몇 개 급이죠. 네, 저 그거는 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 그리고 지금 우리 에너지 문제를 상당 부분 또 해결할 수도 이제 그거는 핵융합이 하지 않을까. 그건 핵융합이 네, 핵융합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고 네. 또 초전도체는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쓰는 거니까 저항이 0이 되는 성질만 활용하면은 그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은 초전성의 원리 중 하나를 활용하기 때문에 초전도체 물질 자체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게요. 이제 그럴 수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류를 아주 크게 흐르게 만들 수 있는 게 초전도체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전류를 또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보통 쓰는 자석 존재하는 것만으로 걔가 자기장을 뿜잖아요. 네. 근데 문명에서 가져온 자석은 전류를 흘려가지고 회전하는 형태로 이제 흘리게 잘 흘리게 하면 그게 자기장이 형성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기계에 쓰는 자석들은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전도체를 전류를 흘리는 어떤 물질로 쓰면은 전류가 아주 잘 흐를 거니까 자석이 아주 강한 자석이 되겠죠. 네. 그 강한 자석이 되면은 근데 그 자석이 어디 쓰냐면 발전기에 쓰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는 합니다만 그거는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근격인 것 같고 하는 가능성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적어도 학교 계실 동안에 가능한 거는 핵융합 쪽 초전도체보다는 내기를 한다면 또 제가 있을 때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기를 한다면 당장은 네. 쉬운 문제는 아닌가 보네요. 이거는 쉬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디서 여러 단계의 혁신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라서 근데 많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좀더 조금씩 높여 가는 과정이 있죠. 네. 응집물질 물리학자들이 네.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It's my